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린이집 급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에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린이집은 일단 3회, 하루에 3회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전 간식,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 이렇게 3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그 식단표를 영양사님들이 그 발달 연령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만큼, 10분군에 맞춰가지고 식단을 각 어린이집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영양사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시마다 그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제공을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제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반영한 그런 식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마다 그 영양소를 다 섭취하면 정말 발달이 균형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편식이 있고 이래서 그 음식을 다 제공받지 못한다면 필요한 영양소만큼 섭취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만큼 뭐 영양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식품을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더 보충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쵸?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요 새학기 때 이제 새로 입소한 신입생 이야기거든요. 만 2세 여자아이였어요. 눈도 예쁘고 너무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가정 어린이집에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있는 곳에 다니고 있다가 이 아이가 그 어린이집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다가 저희 어린이집 소개로 이제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어린이집에 상담을 왔고 그리고 3월부터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어린이집은 만 1세 반부터 해서 만 5세까지, 그러니까 5개 연령의 나이가 다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어린 연령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식도 다 떼고 일반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백김치를 사용하지 않고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를 어른도 뭐 어른 위주, 어른 기준으로 그냥 색깔이 좀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김치예요. 근데 고춧가루는 안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다른 음식에도 고춧가루를 조금씩은 넣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만 5세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어른이 먹는 음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른처럼 그치만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연령이 있는 그런 소수 인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백김치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물부터 국 모든 부분에 고춧가루를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고춧가루 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고 한다라고 해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4살 이 아이가 김치는 백김치만 제공을 받아봤는데 이제 어쨌든 붉은색에 대한 이렇게 혐오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에 이제 거부를 느끼면 저희가 이렇게 물로 헹궈서 이렇게 정수기 물을 받아서 물로 헹궈서 아이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일단 빨간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여태까지 배고파 배고파 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배고프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찾고 이래서 막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제 급간식을 너무 소홀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CCTV를 돌려봐가지고 아이가 얼만큼 먹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봤어요. 참고로 이 아이는 처음 상담을 왔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 식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유산균을 먹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유산균을 좀 잘 좀 먹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변에 어려움이 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부모님이 투약을 해서를 뭐 이렇게 꼭 적지 않으시더라도 약이 아니니까 하더라도 부모님이 언제 이렇게 어떻게 먹여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먹여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유산균은 이제 두 번째고, 아이가 집에 가자마자 확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배고파 하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배고프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 원을 다니면서 이제 배고프다는 말을 하니 부모님이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아이 등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원할 때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한번 담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그날 그 전날 이렇게 CCTV를 보면서 아이가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 식사 시간만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날 오전 간식이 우유와 키위. 근데 우유는 한 100ml, 120ml, 130ml 이 정도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키위도 한 반 개 정도, 큰 거 키위 반 개 정도는 이제 먹은 걸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소고기 묵국, 그리고 뭐 밥은 있겠고요. 그리고 고사리 나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부조림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두부조림이었죠. 두부조림에 고춧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맵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물에 한번 헹궈줄까 이래가지고 한번 헹궈줬다 해서 한 조각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사리 나물도 두부조림도 아이가 선호하는 음식이 아니었고 뭐 김치는 더더군다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제공받은 반찬이 정말 부실했죠. 그러니까 밥은 어른 숟가락으로 해서 한 적잖게 떠서 수북게 떠서 한 3숟가락 정도는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먹고 이제 국물 조금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국만 먹겠다고. 그래서 아이가 또 안 먹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덜 먹었고 그날 오후 간식이 유자차와 꿀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간식은 조금 그래도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먹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가위를 조그맣게 잘라줄게라고 해가지고 꿀떡 3개를 잘랐더니 그거는 포크로 찍어가지고 다 먹고 유자차도 한 100ml에서 120ml 정도 그 컵으로 아이들이 제공받는 그 컵으로 한 컵을 마셨으니까요. 그 정도 먹고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되게 너무 부실하게 먹고 이래서 이제 속이 상하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니 아이가 선호하지 않는 반찬, 그날과 같은 그런 반찬이 나올 때에는 좀 따로 감자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단체 급식이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아이가 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는 해요. 언제 그러냐면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을 대체식으로 준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반찬을 이렇게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먹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김이라든지 김자반 같은 거는 수시로 이제 배치해 놓고 있어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란을 아예 안 먹는 아이면 두부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분의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근데 아이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편식,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약간 편식을 하는 것도 올바른 식습관을 해볼 수 있게 다양한 음식을 안 먹더라도 한번 먹어보자. 친구가 먹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너도 먹어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식단을 따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단체 급식으로서의 어떤 그 어려움이 엄청 많이 가중되겠죠. 그렇게 실정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모님이 그걸 요구하셔서 안타깝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라고 했더니 이제 퇴소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가 고춧가루 양은 더 줄여보겠다. 물론 이제 맵지는 않지만
좀 더 줄여보겠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고춧가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더 줄여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맵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부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게 꼭 고춧가루는 아니거든요. 케첩이 들어간 경우도 사실은 꽤 많거든요. 토마토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하더라도 케첩이 들어간 떡볶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불그스름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는 유산균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일 만큼 배변에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였잖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 먹을 수 있게 권해줘야지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해서 특히 튀김류 같은 경우에는 아이 배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체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말을 하셔서 좀 힘들겠다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퇴소 결정을 해서 좀 안타깝게 이제 좀 되었는데 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간혹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시면서 아이가 너무 못 먹고 이러면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새학기 때 이제 원을 처음 옮기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다가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음식이 다 가정마다 다 맛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이가 그 맛에 좀 적응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단체 급식을 할 경우에는 집에서 얼마 안 먹더라도 친구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구나. 친구들은 저런 것도 먹는구나. 이러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게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사가 아무리 아이들의 발달에 맞춰가지고 칼로리 계산 다 해가지고 식단을 짰어도 아이가 안 먹고 가면은 아이는 영양에 불균형이 오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에피소드에 그 부모님들처럼 어린이집과 부모님은 출발 기준점, 생각의 출발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은 이렇게 제공을 하지만 아이가 안 먹을 경우에는 집에서 보충을 해주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침과 저녁은 당연히 집에서 하겠지만 매 식단마다 그 시간에 그 필요한 만큼 칼로리, 영양소는 다 제공을 받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출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학기에 아이들이 편식을 하거나 또 적응하는 기간에 아이들이 잘 못 먹거나 이럴 때는 그 안 먹는 상황, 못 먹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오늘 이러이러한 반찬들이 나왔는데 아이가 생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식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더 간식을 넉넉하게 주고 이제 배식을 했는데 아이가 그건 역시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정말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정말 소량도 못 먹고 그랬으면 연락을 빨리 드리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먹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조금 소량을 먹었을 때는 집에 가면 바로 좀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좀 영양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은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린이집에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꼭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출발로 갖고 오시면 어린이집에 되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급간식이든 모든 교육이든지 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생각하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도 있고 또 때로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못했으니 이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게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그리고 집에서 내가 보충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좀 그 타협점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